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들이 수십 년 뒤 사라진다면 믿기십니까? 사람이 떠나고 폐허가 되는 도시 소멸이 농촌이 아닌 이런 대도시에서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주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서울이나 부산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소멸된다. 정말 사실입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에서도 이런 도시 소멸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 영도구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역에서 차로 10분 거리, 또 부산의 명물이죠. 영도다리에서는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하는 모습 때문에 집들 곳곳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과거에는 250가구가 모여 살던 곳인데 지금은 몇 가구나 살고 있을까요? 한 절반 정도? 100가구 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놀랍게도 불과 13가구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갈 곳 없는 나이든 주민들만 남아서 이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계획을 주고 10만 원 주기도 하고 들어가는 그만하니까 유령 아파트라고 이야기 한대 해도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결국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떠난 곳에서 점점 황폐화가 되다 보니까 남아있던 사람들도 점차 떠나게 되면서 도시 자체가 좀 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근 상점 역시 다 문을 닫게 돼서 그 흔한 편의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부 구의 문제가 아닐까요? 혹시 이런 도시 소멸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인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과 2030 여성 인구의 비율을 비교해서 만들어낸 지수인데요. 가정을 해보자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10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썼을 때 2030 여성 인구가 5명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수치로는 0.5 미만인 경우에는 소멸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의 약간 출생률 같은 걸 비교하는 셈인데 그럼 부산의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부산의 결과도 이 소멸 위험 지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소멸 위험 지수가 1일 경우에가 정상 수치인 경우인데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 방금 보셨던 곳이 영도구인데 0.443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0.460 0.5 미만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구와 서구 같은 경우도 0.5 아주 위에 있지 않고 아주 간당간당하게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도시들은 다르게 낮은 거 아닌가요? 혹시 1 이상인 도시도 있습니까? 네, 1 이상인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세종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나도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1을 넘는 경우, 2에 가까운 경우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아, 그럼 1 미만인 게 굉장히 심각한 건 맞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보여드렸던 4개 구를 모두 통합하는 유례없는 구 통합 결정까지 내리게 됐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 지역의 활력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이 악순환의 반복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까지 이 정도라면 다른 도시들은 굉장히 심각하겠는데요? 네, 부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정상 수준에 속한 우리나라 주요 도시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나 방금 말씀드린 부산을 제외하고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소멸 위험 단계에 상당 부분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도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각 도시에서 사실 저희 보존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나 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이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토목적인 방식인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44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난 5년간 인구가 오히려 10,000명이나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히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원도심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소멸 위험지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젊은 인구를 잡고 또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이 해결할 수 있는 중심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고령화 자체가 전국에서 만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바로 일본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때 빈집이 800만 채가 넘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고 거기에 맞게 도시 정책이 병행이 될 때 사라질 수 있는 우리 도시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요즘 정말 화재 사건이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서 30여 분 만에 진화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피워놓은 고체 알코올의 불씨가 가림막에 옮겨 붙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기 수원 해나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는데 1층 화단과 14층 베란다만 탔죠. 소방당국은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그 위에서 봉투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작 14층에 사는 80대 할머니는 당시 외출 중이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기 때문인데요. 49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들이 고속도로에 멈춰서 있죠.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넉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2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습니다.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 씨가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나온 테마의식을 따라서 딸의 목을 졸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종교는 없다고 진술했는데요. 최 씨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일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빅토리안 선수가 러시아와 우리나라 양쪽 모두에서 코치직 제안을 받았다는 러시아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선수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선수 생활에 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배우 박보검 씨가 졸업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4년 명지대 뮤지컬 학과에 입학한 박 씨는 성실한 학교 생활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장기가 노출되면 자살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출 농도에 따라서 무려 4배까지 높아졌는데요. 미세먼지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킨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이게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좋은 음식을 먹어서 체격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남녀 키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데요. 이유는 출산이 늦어지면서 저체중아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장에서 발견한 토종 유산균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이 있는 것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맞춰서 아토피가 완치되는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아리랑 선율로 감동적인 연기를 펼친 아이스댄스 민유라 갬린 선수를 여인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두 선수의 훈훈한 모습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지금 오늘 입고 오신 이 하얀 의상이 한복 같은데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공개하는 의상인 거죠? 갈라를 하게 됐으면 우리가 이 의상을 입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안 돼서 여기 입고 왔네요. 아리랑 곡을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심판 선생님들도 아리랑은 좀 힘든 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아리랑을 하겠다고 결심했었어요. People say they have enjoyed our program, or they say they cry watching it, and it is very, it really means a lot to me now.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연 중에 가장 큰 환호성을 들었던 공연이었던 건가요? 인트로덕션을 하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민유라, 알렉산더 개미, 대한민국 할 때 막 소리가 확 정말 너무 커서 아나운서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도 우리 박수 소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특별 기화를 하게 된 이야기. Yeah, and I had to sing the Eguga, and I had to memorize a lot of like all the holidays and like monuments in Seoul, and I worked hard on it.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러. 향후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2년 반 만에 그 올림픽에서 18등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4년 후에는 정말 베이징 때는 메달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주위에서 막 오해하지 않아요? 커플 아니냐고 혹시? 그런 오해도 가끔 네, 받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파트너십은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이렇기 때문에 사귀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러면 파트너십도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친구고 비즈니스 파트너고 파이팅!